야산에서 바위와 토사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차는 없나? 붕괴 위험 D등급, 산사태 예방공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대규모 붕괴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검은 천막만 씌워졌을 뿐 야산 절개면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구청이 산을 사들이고 85억 원가량을 들여 공사할 계획인데 올여름은 이 상태로 장마철을 보내야 합니다. 침수가 반복되는 동구 자성대 아파트. 차 13대 잠겼거든요, 여기. 자촌동부터 수정동에 물 여기로 다 내려오거든요. 부산 진구의 쪽방촌입니다. 복도에 에어컨이 하나 있긴 하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땀은 쏟아지는데 씻을 공간도 부족합니다. 약간 답답하죠. 방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면 더 시원하거든. 지난해보다 2주 빨리 찾아온 폭염. 지난 2021년 45명이었던 부산의 온열 질환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94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물 피해, 폭염 피해, 올해는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자, 부산도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무더위도 걱정이고요. 참 여름철 자연재해 하면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2020년도에 네. 초량 지하차도에서 시민 3분이 갇혀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학장천에서도 2명이 실종되었다가 한 분만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사건이지만 금정 동래 연산동 구간의 온천천에 또 시민들이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상에도 작년에 한 분이 호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들은 50mm 이상의 호우가 동반될 때 갑자기 20분 만에 물이 불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돌아가셨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떨 때 안전에서 노출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번 장마 기간에 탄탄히 좀 잘 준비해서 올해는 비보 없이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초량 지하차도 온천천은 그 이후에 거의 완벽하게 보완을 했겠죠. 어떻습니까? 이미 초량 지하차도 침수는 이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서의 대응이 펼쳐졌었습니다. 네. 행안부에서는 전국 지하차도 침수 관련 대비를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다만 항상 완벽할 수 없고 그리고 약간 부족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장소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중앙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내려주거나 실천해주지 않으면 그마저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지자체의 권한이 좀 더 확대되고 예산이 이양이 되지 않으면 계속 중앙 정부의 시간에 맞추어서 대비를 해야 하다 보니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 분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초량 지하차도 이후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하차도에 센서가 작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차단하게 되는 차단막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국은 아직까지 미비하다. 그래서 지난번 5성 지하차도에 대한 참사도 함께 일어났던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지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침수 대비에 대해서 지자체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중앙정부가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부산의 그 도심하천도 문제인데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온천천이 대표적인데요. 온천천. 사실은 자동 차단기를 다 설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자동으로 입구가 봉쇄되는 것인데요. 그 봉쇄되는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잘 마쳤고요. 또 하천 주변에 물이 잘 빠지려면 하수관이 준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 준설도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이렇게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는 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시민들께 모바일을 통해서 어디 지역이 침수가 되는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또 잘 점검해서 시민들께서 침수되는 지역에 가지 않으시도록 계도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을 이렇게 보면은 자그마한 산들이 도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또
폭우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이제 사전에 이 위험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벌이고는 있습니다. 여름철 산사태 대응 강화를 위해서 15개 구군과 함께 이제 총 60명으로 구성된 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386곳을 좀 점검을 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염이 문제죠. 폭염이 문제고 또 우리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령이 높은 분이 부산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폭염을 견디기 위한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침수나 폭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취약계층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네네. 폭염도 대피가 필요하거든요. 대피가 필요하죠. 그런 쉼터 보충 사업부터 물막 기판 지원 사업까지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폭염 대책 어떻게 보세요? 네.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씩 증진이 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혹서기를 좀 위해서 무더위 쉼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915군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은 24시간이나 주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조금 더 독려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은행이나 또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무더위 쉼터로서의 역할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함께 해준다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돌봄 서비스 체계를 조금 더 활용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그 시스템을 함께 적용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더해서 결과적으로 뭐 선풍기가 있던 에어컨이 있던 결국은 전기, 냉방비 에 대한 부담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네. 대한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우선 경로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냉방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도 이제 단가를 기존의 평균 43,000원에서 53,000원까지로 올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공급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의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이 바우처를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부담이 높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알지 못해서 실천을 하지 못해서 온열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에 대한 안내와 채널 확장도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올 경우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실은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떨까요? 야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네. 폭염에 노출이 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온도 조절 자체가 어렵고 불가능하고 건설 노동 현장 같은 경우는 주변의 열기 때문에 더욱더 더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노동자분들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일 군인도 것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이런 지점은 사실 사전에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예방 대책을 좀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산업재해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이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규칙도 아니고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아니고, 그러니까 근로자분들께서 야외 노동을 하시는 부분은 결국 기업이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과 그리고 조금 더 양질의 이익을 좀 얻기 위함으로 좀 넓은 시선으로 보고 이 근로자에 대한 관리나 폭염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6월 이제 말 7월 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법률로 정할 수가 없으면은 시의회 차원에서 공고안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폭염 노동자들을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관에서 어떠한 권고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네. 사실 영리주의보다 인본주의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 보면은 간판에 우리 기업의 회사원들은 다 우리 가족입니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 기업인들께서 수장들께서 우리 회사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경영 마인드가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기업들에게 특히나 야외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권고, 가이드라인들을 어느 정도 제정해서 내려주는 것도 저는 큰 유의미한 진보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은 법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고에 해당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시의회 차원에서 폭염, 폭우를 비롯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고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권고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안전의식과 함께 병행을 할 네,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적극 반영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법률적으로 강제나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의식과 캠페인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에 더해서 우리 시민분들께도 이렇게 안전 캠페인이나 그렇죠. 안전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결국 안전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의 의식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이 정보 전달을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앞서서 계속 모바일이나 디지털로서의 이런 안전 지도나 재난 지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학부모께서 관리를 하실 수 있지만 고령층이나 1인 가구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가 조금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폭염, 폭우 외에도 또 여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없는가 하는 것도 있고요. 시민분들 스스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이런 부분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 우리가 짧게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우리 안타까운 사건들의 주요적인 특징들은 권고를 어기고 이 차단기를 넘어가서 뭐 하천 근처에 네, 계셨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시민들께서도 우리 관에서 내린 권고 사항을 좀 지켜주시면 저희가 안타까운 사건 없이 이 장마 기간을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전하게 우리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보니 가장 경시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또 안전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편안하게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서도 나의 일상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이어가실 수 있게끔 이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재난 문자 그리고 식중독이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관과 함께 발을 맞춰주시면 좀 더 행복한 부산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네.